자, 여러분, 우리 2021년 3월 1차 경찰직 시험 문제 한국사 한번 해설 강의 들어갑니다. 자, 1번은 말이죠. 이게 어떤 문제예요? 다음 풍습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이건 좀 하에 해당되는 문제로 보이는데, 혼인할 때 미리 말로 미리 정하고 여자 집에 들어가서, 이게 포인트, 그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큰 집 뒤에 조그만 집을 짓는다. 여자 집에서, 그러니까 이게 대릴사위제라는 거죠. 예서제라고도 부르고, 남기 여가혼, 자식을 낳아서 장성하면 부인은 남편 집으로 들어간다. 그럼 요거는 고구려니까 고구려에 대한 얘기잖아. 그럼 1번에 큰 새 깃털을 사용해서 장사를 지냈다. 이거는 사만이죠. 사만. 관리가 뇌물을 받으면 세배를 추징하였다. 이거는 백제죠. 일반 민 같은 경우는 일책시비법은 부여와 고구려 동일한데, 일반 백성들이 절도죄를 범한 경우에는 백제는 2배인데,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하면 3배를 추징한다. 이건 백제입니다. 또 고구려 관직 명칭에는 형계열이라든가 사자계열이 있고, 또 사자, 조의, 선인, 우태, 주부, 승, 제가 모의고사도 그대로 내드렸어요. 이거 고구려죠. 그 다음에 다른 마을을 함부로 침범하면 소, 말 등으로 배상하였다. 이거는 동의의 책화니까 이건 아주 쉬운 문제다. 3번 이렇게 가시면 되겠네. 시간 절약 문제라고 볼 수 있어. 자, 2번은 다음 내용의 비석이 세워진 국가에서 있었던 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되게 보니까 이거 임신서기석이죠. 충돌을 맹세한 거. 신라의 비석이잖아. 그런 국가 그러면 신라니까. 화랑으로 보이는 두 청년이 임신년에 맹서한 돌기록이다. 임신서기석. 그럼 신라니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전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중학교 수준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맞죠? 6세기 진흥왕 때 태학을 창설하였다. 이거는 고구려잖아. 고구려 소수리망이죠. 소수리망 이게 되는 거고, 방군성제를 실시했다. 오부오방으로 만든 게 바로 백제성왕이니까 그럼 백제죠. 백제성왕 이렇게 되는 거고, 담로의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담로제도를 실시한 사람 자체는 근초고왕입니다. 그래서 50여 개 마흔을 다 정복했으니까 50여 국을, 그럼 50여 개 담로제도를 실시한 것도 백제죠. 근초고왕 때. 단 계루왕이 죽고 문주왕 때 웅진으로 선도한 다음에 무령왕 때는 축소가 됐으니까 22개 담로제도로 재정비했다는 것이지, 담로제도를 최초로 실시한 것은 근초고왕입니다. 어쨌건 이건 신라니까 당연히 1번 이렇게 잡으셔야죠. 이건 또 아주 쉬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네. 오케이. 자, 다음 3번. 기억님 국가에서 실시한 제도를 옳게 짝지은 것은, 신이 수기원의 보고를 보았더니 왕자 대봉이가 글을 올려서 기억을 니은보다 윗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주청하였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또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랬는데 들어주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최치원을 얘기합니다. 최치원. 그래서 최치원 본인이 수기원 당나라의 보고를 보았더니 왕자 대봉이, 발해죠. 발해 대봉이 왕자가 글을 올려서 발해를, 기억은 발해지, 신라보다 윗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주청하였다. 그래서 발해하고 신라 관계, 대립관계에 나오는 것이 석차 쟁장 사건이라든가 등재 서열 사건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석차라고 하는 것은 자리, 다툼, 사신단 자리, 높은 자리, 상석에 앉게 해달라 로비했던 거라. 또 등재 서열 사건, 빈공과에 합격한 발해인과 신라인이 있는데 신라인보다도 발해인을 좀 더 수석으로 좀 해달라 로비했는데 안 들어주긴 했지만, 뭐 그 두 가지가 경쟁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근거인데, 그러면 삼성육부 요거는 뭐 발해 맞습니다. 근데 사심관제도 이거는 고려니까 안 되고 신라 것이 나와야 될 텐데, 오경 15부 62주 발해, 선왕 때 전국 판도가 이렇게 돼 있죠. 상수리제도 신라, 문무왕 때, 구조 오소경 아예 신라다, 그지? 빈공과 이거는 당나라고, 구서당 십정 이건 신라, 주자감 이건 발해. 그럼 다 맞는 거는 뭐 2번밖에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에 해당되는 문제로, 이런 거 틀린 사람은 없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로 보시면 돼요. 4번. 다음 중 시기적으로 두 번째 발생한 사건은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 철저하게 공부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어요. 프린트도 다 드리고 했기 때문에. 김원창의 난, 어쨌든 이거는 9세기 초가 됩니다. 헌덕왕 때죠. 헌덕왕 때 822년 때인데 헌덕왕. 대공의 난, 이거는 중대 끄트머리 해공왕 때 대공 대렴이 난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8세기가 됩니다. 이거는 해공왕이가 알겠죠, 그죠? 해공왕 8세기 후반이 돼요. 768년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연도는 모를 거니까 그냥 일단 중대 해공왕은 이 대공의 난을 비롯한 96각간의 난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와중에 피살되기도 하니까. 원종, 애노, 적고적 뭐 이런 애들이 개겠다. 이건 다 알잖아. 진성여왕 때입니다. 9세기 말이죠. 9세기 말 진성여왕 때. 장보고가 활약한 건 흥덕왕 때인데 이 헌덕왕 다음이 흥덕왕이에요. 근데 흥덕왕 다음 이렇게 쭉 가면 문성왕 때. 문성왕 때면 이건 9세기 중반이에요. 9세기 중반 문성왕. 그래서 문성왕, 이 김우징의 아들 신무왕의 아들이 문성왕인데 이 문성왕을 왕위로 올린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신무왕 김우징을 왕위로 만드는데 장보고가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들 그 문성왕한테 장보고의 딸을 시집 보내서 왕비로 만들어 줄 것을 약속을 받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문성왕 때 장보고가 난을 일으킨다 많이 알고 있는 거죠. 9세기 중반이에요. 그래서 860년대 846년 정도 이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순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순서는 1, 3, 4번 중에서 순서는 이제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4, 3 이렇게 가야죠. 두 번째 발생한 것은 1번이 되겠네. 그치? 1번. 김원창의 난. 822년에 김원창이 난을 일으켜서 국호를 장안이다, 연호를 경운 이렇게 하고서 난을 일으켰고, 오히려 또 아들도 825년 김범문도 난을 일으켰잖아요. 이것도 많이 익숙할 것이다. 예스. 이것도 쉬운 문제. 그러나 공부한 사람들은 쉽고 안 한 사람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문제가 아주 결정적으로 또 실수로 틀릴 수도 있다. 안 돼 있으면 중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5번. 단 밑줄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세자 대광현이 수만 명을 이끌고 투항하였다. 이에 왕이, 여기서 뭐 밑줄인지 이 왕이겠죠. 대광현에게 성과 이름을 하사하고 사성정책을 쓰고, 이거는 왕건입니다. 태조 고려시대 왕건이지. 왜냐하면 대광현은 발해의 왕자니까. 그러면 태조 왕건 때니까 왕귀의 난이 일어났다. 이거는 해종 때죠. 그죠? 해종 때. 그 다음에 광구를 조직했다. 이거는 정종 때죠. 태해 정광경성목 할 때 그 10세기 정종을 얘기합니다. 10세기.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이라 했다. 그쵸? 귀법사를 창건해서 화엄종을 통합하겠다. 귀법사 창건해서 화엄종 중심으로 법상종을 통합하고, 화엄종단 내부에서 북악파 중심으로 남악파를 통합하고 많이 외웠다. 이게 광종 때지 않습니까? 광종 때 균여잖아. 균여. 그래서 제가 10세기 알아야 될 사람 누구 있다? 균여, 광종 때, 그 다음에 광종 때 의통과 재관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태조 때니까 3번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가 됩니다. 5번도 하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로 보여집니다. 자, 6번. 다음 고려에서 사용한 연호는 모두 몇 개인가? 정말 너무 성의 없는 문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인데 이런 문제 내면 짜증나죠. 광덕, 준풍 이런 것들은 모두 고려 광종 때 쓰였던 것이고, 천수, 제가 그래서 천자 들어가는 거 많이 해줬잖아요. 천통이라고 하는 거는 발해 선왕 때, 고왕 때고, 발해 고왕 때 천통이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 천수, 이건 고려 태조 때. 천계, 이거는 묘청 이런 말 했잖아. 천계는 여기 안 나왔네요. 대흥, 이거는 대흥 보력, 대흥 돌려 쓴 거는 발해 문왕이고, 수덕만세, 이거는 궁예죠. 건원, 건자 들어가는 것도 다 했어. 건원, 신라 최초로 연으로서 법흥왕 때다. 건흥, 발해 선왕이다. 건복, 신라 진평왕이다. 건양, 을미개혁 때다. 많이 했죠. 인안, 발해 무왕 때네. 그러므로 3개가 되겠네요. 그죠? 하나, 둘, 셋. 예스. 3번 아주 쉽다. 6번도 전혀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에 들어간 무신집권자 때의 사실로 옳은 거, 이것도 누워서 떡 먹는 문제. 아유, 이건 변별력이 이렇게 없어서야 난이도도 없고 변별력도 없고.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그 다음에 최충원, 최후, 최양, 최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정중부 때 권력기관은 중방이고, 이건 중방이다. 다 모두 중방 정치했고, 중방은 그래서 인원수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장군하고 대장군하고 각각 8명, 그럼 16명이 중방 구성원이었다 다 얘기했고, 그런데 정중부를 제거하는 게 경대승이니까, 경대승은 청년 장교로서 지지 기반이 아직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병 집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도방이더라. 그래서 도방 최초로 설치한 건 경대승인 것이고, 이의민 때 다시 중방 정치하는 것이고, 최충원은 교정도감을 또 만들더라. 그지? 교정도감. 그래서 자기가 교정 별감 짱을 자처하잖아요. 정방을 설치했다. 이건 최후죠. 사병 집단인 도방을 처음으로 조직할, 오케이. 도방 여기 나오잖아. 경대승. 교정도감을 설치했다. 이거는 최충원이고, 봉사십조 올렸다. 이거 모두 최충원이네. 그지? 최충원. 그러므로 여기서 답은 오케이. 2번 이렇게 가네. 이것도 정말 누워서 떡 먹는 문제가 돼. 자, 8번. 다음 몽골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사건들이, 와우, 이것도 너무 쉬워요. 이것도 프린트에 다 했죠. 몽골 침략은 1차, 2차, 3차, 5차, 6차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1차 침략 때는 귀주성에서 박서 또는 지광수, 노군도령 얘네들이 충주에서 물리치더라 이런 얘기. 귀주성 전투 이거 1차 때입니다. 그쵸? 1차 1231년부터 쳐들어오니까 몽골은 1차 침략. 이게 맨 처음이 되겠네. 그 다음에 강화도 천도는요 2차 침략이 1232년인데 2차 침략 직전에 강화도로 천도한다. 1232년도에 이것도 누운이 했습니다. 새끼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갔다 그랬지 거의.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될 거고, 대장도감 설치는 1236년부터 이제 설치가 돼서 폐지된 거는 1392년이긴 한데 어쨌든 설치가 1236년이에요. 그 다음에 살리타 사살. 살리타는 2차 침략 때 처인성 전투에서 누가? 승려 김윤후 등이 쐈던 화살에 눈가에 화살 맞고 뒤졌다. 2차 때거든. 2차. 그런데 1차 침략이 제일 먼저인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뭐가 있어요? 2차 침략 전에 옮겨갔다 그랬죠. 기억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리을이 되겠지. 그리고 나서 디귿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는 니은, 기억, 리을, 디귿 어디 있나요? 니은, 기억, 리을, 디귿. 오케이. 4번 이렇게 잡는다. 이거는 중하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오케이. 자, 다음 9번. 조선시대 신분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건데 이것도 너무 쉬워요. 조례나 나장, 일수 등은 상민에 속하였다. 그렇지. 그런데 신분적으로는 상민인데 좀 하는 일은 되게 천대받는다. 공로비에게 유해 잡직이라는 벼슬이 주어지기도 하였다. 그렇지. 장영씨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잡직에 기술이 뛰어나게 좋은 애들은 관직에도 나갈 수 있는데 이건 정직이 아니라 잡직으로 이제 편제가 되는 거고, 양반은 과거를 통하지 않고는 관직에 나갈 수 없었다. 이 말은 틀렸네. 왜? 조선도 음서가 있습니다. 조선의 음서는 문음이라 그래서 2품 이상의 고관의 자손은 음직으로 관직에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울차제법이 제정돼서 서울의 문광시가 제한되었다는 건 맞지만은 이게 세종이 아니죠. 태종이지. 그지? 서울차제법은 태종이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하나, 둘, 요거 맞네? 두 개 어디 있습니까? 2번이네요. 이렇게. 오케이. 자, 다음 이제 10번. 9번도 아주 쉬운 문제고, 임진왜란 중에 일어난 다음 전투를 시기순으로 이렇게, 이건 수업 시간에 겁나게 많이 했고, 1592년도에 임진왜란, 그 다음에 바로 연장해서 이제 임진왜란 중에 93년 전투까지 누누이 했고, 그런 다음에 정유재란 97년도에는 또 97년하고 98년 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시호를 내려줬던 인조, 충무라든가, 또는 숙종 때 현충이라는 사당 편액이라든가, 정조 때 이순신 장군이 썼던 일기를 통틀어서 난중 일기를 간행했다고 시험 전날까지 했어 우리가. 그러면서 1592년도는 부산포, 그 다음에 동래, 상주, 충주, 그리고 나서 충주까지 점령된 직후에 선조는 튀면서 이순신 장군의 또 해전이 나온다. 옥포, 사천, 당포, 당황포, 한산. 이 한산 대첩 다음에 이제 김시민 장군이 이제 진주 대첩, 진주 여기에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정문부 길주, 이게 92년 다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92년에 일어난 일 중에서 어디 있어? 디귿 리을이 92년이에요. 이게 다 92년입니다. 1592년인데 순서상으로는 한산대첩이 7월이고 김시민 장군의 진수성 전투는 10월이기 때문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 돼야 되겠네. 그런 다음에 조명연합군이 들어와서 1593년도 평양성 탈환이 1593년 1월이라 그랬죠. 그래서 93년도에 평양 탈환, 그 다음에 어디 벽제관 전투, 행주산성, 그리고 뭐 있었어? 93년도 논개가 진주에서 촉성루에서 적장을 끌어안고 뛰어들었다. 남강에 투신한 거. 그것도 행주대첩 뒤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그랬잖아. 1592년 93년도 2월입니다. 이거는 2월. 그러면 요거는 93년이니까 순서상으로 3번, 4번 이렇게 되거든. 이건 뭐 일도 아니죠. 그 다음에 정유재란 터졌을 때 97년도는 뭐래요? 칠천량 전투라든가 직산전투, 또 명량해전, 그 순서가 다 97년이고 98년도는 노량해전 하나 좀 떠올려라, 그런 얘기겠네. 그러니까 순서는 디귿, 리을, 기억리은 어디 있나요? 디귿, 리을, 기억리은 4번 있네. 디귿, 리을, 기억리은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공부한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되게 쉬웠고 공부를 좀 대충 한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헷갈려서 오히려 틀릴 수 있었다. 그래서 제가 높은 상위층과 그 이하층의 차이가 클 것이다, 제가 얘기한 겁니다. 자, 11번 가나 현실 인식을 가진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거. 요걸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제 누군지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잘 보면 오늘날의 시세를 헤아리지 않고 경솔히 오랑캐와 관계를 끊다가 원수는 갚지 못하고 패배해서 먼저 이르게 된다면, 또한 선왕께서 수치를 참고 몸을 굽혀서 종사를 연장한 본의가 아닙니다. 삼가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마음을 굳게 정하시기를 이 오랑캐는 임금과 아버지의 큰 원수이니 맹세코 차마 한 하늘 밑에서 살 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지? 원한을 축적하십시오. 결국은 복수 설치를 내걸었던, 이게 누구 주장이냐면은 송시열 주장이에요. 가 아니고 송시열. 송시열이 누구한테 올린 글이냐면은 효종한테 올린 글. 효종 직위년에 효종이 1659년부터 1649년부터 1659년까지, 그러니까 붕당정치할 때 얘기했는데 이때가 기축년이거든. 그래서 기축옥사, 기축봉사를 또 하게 되는. 송시열이 효종한테 올린 요 내용이 바로 이제 기축봉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시열 효종한테 올린 것이고, 그러면서 여기서 선왕은 누구겠어요? 인조겠죠, 그죠? 선왕은 인조. 인조 때 정묘호란 병자호란 터졌으니까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 그러면 효종 직위년인 여기 1649년도에 기축봉사한 거야. 기축봉사. 기축년에 이제 올려서 오랑캐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복수 설치하자, 이런 개념이고. 그런데 우리를 저들과 비교해 본다면 진실로 한치 나은 점도 없다. 그럼에도 단지 머리를 깎지 않고 상투를 튼 것만 가지고 스스로 천하의 제일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옛날의 중국이 아니라고 말한다. 곧 오랑캐한테 망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은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배척하면서 그 산천은, 곧 중국의 산천이 비린내, 노린내, 천지라고 나무라고, 그 인민은 개나 양이라고 욕을 하고, 그 언어는 오랑캐 말이라고 모함하면서 중국 고유의 훌륭한 법과 아름다운 제도마저 배척해버리고 만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을 건 없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저들과 비교해 본다면 진실로 한치의 나은 점도 없는데 괜히 아직 성리학을 공부하고 있고 명나라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하면서 오랑캐라고 배척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건 누구냐면은 박지원 얘기예요. 물론 이 둘이 동시에 살지는 않았죠. 송시열하고 박지원은 뭐 시기가 완전 다르지. 이미 17세기에 경신환국 때 기사환국 때 뒤졌으니까 1689년도에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은 이제 정조 때 주로 활약하는데, 이거는 박지원은 누구한테 쓴 글, 예를 들면 박제가가 박지원의 제자인데 그 박제가가 쓴 북학의의 서문을 써준 거예요. 그 서문에 있는 겁니다. 박지원, 이거 북학파죠.
북학파. 청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이잖아. 그지? 반면에 송시열, 아유, 전화주의의 극치지. 전화주의. 극치. 4대 외교의 극치다. 개념 없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11번에, 자, 1번. 가 쪽은 송시열 쪽인데 명황제 제사를 지내기도 하였다. 그렇죠. 요 세력 중에 특히 만동묘를 세우기도 했잖아. 만동묘. 송시열 죽기 전에 1703년도에 제자들한테 유언을 내려가지고 명나라는 1644년도에 멸망을 하고 이제는 제사 지내줄 후손도 없으니 우리라도 제사를 받들어줘야 한다 해가지고 자기 측근 제자였던 권상아한테 부탁을 해서 유언을 내려가지고 그 권상아가 노론들 모아가지고 돈 모아서 속리산 충청북도 화양동 계곡에다가 만동묘라고 하는 묘는 사당묘자예요. 중국 임진왜란 때 우리 도와줬던 신종이라는 황제가 있거든. 신종 황제를 제사 지내주는 사당, 이게 만동묘예요. 바로 다음에 1704년도 숙종 때는 이거 다 마찬가지로 숙종 때인데 대보단이라는 걸 또 설치해가지고 명나라 신종 의종을 제사 지내는 제단을 만들고 제사까지 지내줬잖아요. 이런 미친 것들이, 자, 이거 맞다. 북벌에 필요한 군사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어영군을 확대한다든가 효종 때 그랬고, 나는 이런 북학파 쪽이니까 화의론에 따라서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화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화주의적 관점을 반영한 이분법적 세계관이 화의관이기 때문에 중화는 존중하고 전화, 오랑캐는 배척하자. 이게 화의관인데 이 사람들은 청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이니까 옳지 않은 건 이렇게 설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또 나 쪽은 북학파는 청의 중국 지배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케이. 그러므로 답은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이것도 맥락을 잘못 이해하면 또 틀릴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붕당 정치 차원에서 찾으면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둘 다 서인, 박지원도 당색은, 아버지 당색은 노론입니다. 송시열도 노론이긴 한데 같은 시기는 아니라 그러죠. 송시열 17세기고 박지원은 18세기이긴 한데, 그래서 당색으로 구분하면 안 돼요. 어떤 입장인지를 그런 노선으로 해야지 당색으로 하면 이거 가지고 노론, 소론, 남인 이렇게 찾아대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난이도가 좀 있어 보이기도 했다. 단 맥락상 난이도는 있는데 변별력은 없다. 국어만 잘 읽어대면 나에 해당되는 주장은 중국을 까고 있는 거니까, 아니, 중국을 까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화의관을 까고 비판하고 있는 거니까 그 맥락만 잘 찾아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은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죠. 가에서 라식에 썼던 사실 옳은 것만 골라라. 세종 즉위, 문종 즉위, 성종, 중종, 명종 즉위년이 다 되어 있으니까. 계미자, 이거는 태종이잖아. 태종. 세종은 갑이어라 그랬잖아. 갑인자가 나와야 돼. 그지? 그러니까 세종 즉위한 뒤로는 갑인자가 주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고려사 전료가 편찬됐다. 고려사는 문종 1년, 고려사 전료 문종 2년. 문종은 2년 만에 죽으니까 오케이, 이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도첩제 폐지는 성종 때 실시한 거죠. 도첩제 실시는 이거는 이제 태조 때지만 도첩제 폐지는 성종 때니까 성종 즉위년 직후 다 오케이, 이것도 맞다. 소수서원을 사액, 백운동 서원을 설립한 것은 요거는 중종 때인데, 풍기군수 주세붕이, 그 후임 풍기군수 이황이 명종 때 전하, 이거 액자 하나만 써주세요 해가지고 내려준 거라 했잖아요. 명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명종 즉위 이유가 나와야지 라시기가 아니죠. X. 그러므로 니은 디귿만 맞겠네요. 어디 있어요? 3번? 예스. 요거 3번. 요걸 답으로 하면 된다. 요것도 아주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번도 쉬운 문제다. 자, 13번.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여기서 키워드가 쭉 보니까 뭐가 나와요? 무릇 재물은 우물과 같다. 퍼스스록 자꾸 차고 사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우물. 응? 박제가지. 박제가. 북학의. 그럼 박제가 열알기 박지원이죠. 귀장과 검서관으로 활동하였다. 그치? 서울 출신의 4명의 검서관,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희수. 오케이. 대동법 확대 실시에 기여했다. 김육이라든가 오리 이원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들어줘야 되고. 토지 소유에서 한전론을 주장했다. 이 한전론을 주장한 것은 2명 있죠. 이익, 하한선, 영업전 개념, 박지원,
상한선을 설정하자는 한전론. 오케이.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규장과 검소관으로 활약한 박제가 예스. 그래서 2번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14번째 드디어 이제 근현대사 파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근현대사는 이제 6문제가 배정이 됐고 전근대사는 14문제가 배정이 되는데, 그러면 조약 체결 사이에 있었던 사실 옳은 거. 가가 뭐예요? 지금으로부터 21년에 조선국은 흉도들을 잡고 그 괴수괴를 엄히 징계한다. 여기 키워드. 일본 공사관에 약간의 군사를 두어서 경비병을 주둔한다. 그럼 뭐야? 재물포조약이죠. 1882년 7월 달에. 나는 이거 뭐야? 일본 공사관 신축. 일본 공사관을 신축하는 비용을 조선이 부담한다. 배상금은 배상금대로 또 내야 되고. 한성조약이죠. 갑신전면 직후에 한성조약입니다. 이거는 재물포조약, 그지? 예, 재물포. 이건 한성조약이죠. 한성조약. 그러면 사이에 있었던 거니까 이건 82년, 1882년 7월. 한성조약 1884년도 11월이야. 갑신전면 직후에. 그래서 한성조약 대외적으로 청과 일본 사이에 또 85년도에 텐진조약도 나오고, 독립기무 아문이 철폐되었다. 이거는 아무리 해도 틀리죠. 독립기무 아문이 설치된 것도 80년이고 그래도 안 맞고 폐지된 거는 95년이거든. 1880년부터 95년까지니까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밀렌도르프가 고문으로 파견되었다. 그렇지. 청에서 이제 최초로 우리가 외국인 고문으로 들어온 것이 이모군란 직후에 밀렌도르프거든. 오케이, 이건 맞다. 청과 일본 사이에 텐진, 이건 1885년이니까 안 되죠. 부들러가 조선의 영세 중립국을 선언한 얘기는 1885년도에 거문도 사건이 터집니다. 영국이 우리나라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죠. 3월 1일 날. 그 직후에 3월 달에 부들러, 조선에 와 있던 독일 부영사 부들러가 조선 중립국론을 주장하게 되고, 6.1주는 그 뒤에 또 85년 말에 또 주장하게 되고 이러거든. 어쨌든 이것도 아니에요. 1885년이기 때문에 3월. 그러므로 안 되는 것이고 답은 2번이고, 그래서 제가 문제 풀 때 항상 뭐라 그랬어요? 답만 찾지 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순서를 배치하는 연습을 누누이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건 하에 해당되는 문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답은 2번이죠. 15번 다음 관제를 발표했던 정부 정책으로 옳은 것 그랬는데, 이거 보면 중촌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죠? 중촌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 중촌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 의원 반수는 정부에서, 또 반수는 인민협회에서. 그 인민협회라는 건 어디냐면 독립협회예요. 독립협회에서. 그래서 50인 의회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야. 50인 민회 의회. 민선 25명, 관선 25명으로 만들어진 독립협회가 의회식 중추원 관제를 만들자고 해서 반포까지 했는데, 98년도에 익명서 사건으로 반대파가 모함을 해서 독립협회 애들이요 공화정 안 되는데 옆에야 요따구로 꼬드기는 바람에 뭐라 이런 야 깨라 해가지고 이제 없애지 않습니까? 그럼 어쨌든 이 정부라는 건 뭐냐면은 대한제국이죠. 그죠? 대한제국. 1897년부터 10년까지. 그러면 경무청을 창설하였다? 경찰청인데 경찰청 신설은 갑오 1차 기억대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거 안 되는 거지. 건양이라는 연호 갑오 3차 을미기억대야. 각 지방에 재판소와 고등재판소를 설치했다? 갑오 2차 기억대 행정과 사법을 분리시킵니다. 지방관한테. 그게 각지에 재판소 설치된다 그랬죠. 일단 이건 누워서 식은 죽 먹기로 다 아닌 거 다 알아. 그런데 이제 이게 이민 업무를 담당하는 수민원을 설치하였다. 이건 배운 적도 없을 거예요. 누구도 안 가르쳤을 거야. 왜? 안중에 아니까. 근데 여러분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걸 다 할 필요가 없다 그랬지. 이게 확실하게만 알아두면 이거는 이건 배운 적이 없네? 근데 이거 무조건 아니네? 확실하게? 그냥 이걸 답으로 하는 거야. 대한제국식에 이 수민원이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가르친 사람이 있을까? 없을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뭘. 근데 이건 이민 업무라든가 여행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한 그런 기구가 1902년도에 만들어진 건 있는데,
이거를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다. 자,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걸로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걸 알면 되는 거야. 이걸 안다는 전제하에서. 그래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한 사람은 이거는 무조건 다 아는 거니까. 가보 1차, 2차, 3차도. 그러면 이거는 일부러 어렵게 내게 하기 위해서 낸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이걸 알면 이거로 답을 하셔야지. 그지? 4번. 그래서 난이도는 있어 보이는 듯 하나 변별력은 없었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예스. 자, 다음 16번은 다음 조약, 가나 조약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 이것도 너무 쉬워요.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일본인 한 명을 재정 고문으로, 이런 고문 정치. 그건 뭐예요? 제1차 한일협약이죠. 1차 한일협약이라. 한일협약. 언제 이게? 1904년도 8월 아닙니까? 그래서 외교 고문 스티븐스 미국 놈, 재정 고문 일본 놈 메가다. 그 개새가 와가지고 뭐 했어? 화폐 정리사업했잖아. 또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곧 고등 관리로 임명하라. 이거는 이미 통감은 들어온 거고,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고등 관리로 한다. 이거는 한일 신협약이죠.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 1907년도 7월이잖아. 그지? 그래서 1907년도 순서상 3개 알아들어라 그랬죠. 한일 신협약 고종 강퇴시켰고, 한일 신협약 강제했고, 또 7월 31일 날은 군대까지 해산당하더라. 그러면 가에 의해서 화폐 정리 사업, 메가다가 그렇게 했지, 그지? 갑을 병 가격으로 러시아가 용안포를 점령하였다. 러시아가 용안포를 점령한 용안포 조차 사건은 1903년이에요. 근데 지금 이것에 따라 나타난 사실이 아니지. 그 전에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용안포를 점령하니까 일본은 어떻게 했어? 리준에 정박하고 있었던 러시아 함대에 선제 공격 때렸죠? 이게 러일 전쟁 시작이잖아. 1904년 2월에. 그 다음에 디귿,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되었다. 그렇지. 군대 해산. 고종 황제가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였다? 이거는 이게 1907년인데 이거 이후에 이거에 의한 결과나 영향이 아니고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으로 파견한 거니까 이것도 아니죠. 오케이? 그러므로 답은 뭐가 돼갔어? 니은디귿. 어디 있어요? 니은디귿 3번이겠네? 오케이. 이걸 답으로 하셔라. 그러니까 이것도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예스. 자, 다음 17번. 다음 법령이 시행되는 시기입니다. 시기. 이것도 쉬워요. 옳은 겁니다. 키워드가 6년. 보통 교육의 보통이야. 6년으로 한다. 그럼 이건 뭐냐면은 2차 조선교육령이에요. 1차 조선교육령 때는 보통 교육의 수업 연한을 단축합니다. 그죠? 근데 늘렸다. 그러면 2차야. 그럼 2차는 22년부터 37년까지입니다. 왜? 38년도에 제3차 조선교육령이 되니까. 그러면 사립학교령이 공포되었다. 사립학교령은 1908년도에 이미 있었어요. 설령 1911년 사립학교 규칙이라고 해도 안 되고, 사립학교령 1908년입니다. 안 되는 거죠? 조선어가 선택 과목이요. 이거는 3차 조선교육령 때입니다. 1938년도. 경성제국대가 설립되었다. 이따오 문제를 내는 것도 참 안 되는 건데, 맞죠? 1924년도에 경성제국대가 설립됐으니까 대학이 있기는 했다 그랬잖아.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없어도 경성제대는 있었다.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개칭됐다. 이거는 41년 3차식이죠. 왜냐하면 3차 조선교육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38년부터 43년까지인데 그 중간에 41년도에 요거 3차 시작할 때는 심상소학교라 그랬고, 그지? 심상소학교. 그 다음에 41년도에 학교 교명을 바꿔서 국민학교라고 하는 시기가 요때라 그랬잖아. 한국시민학교라는 명칭의 줄임말로. 그 다음에 4차 때는 여전히 국민학교라고 여전히 똑같이 쓴다. 96년도에 초등학교라고 바뀌기 전까지는 계속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므로 여기서 답은 20년대를 물어보니까 20년대를 물어본다면, 그렇다면 3번이 되겠죠. 경성제대 하나 띡 있었다는 거 설립된다. 24년이니까 오케이. 이것도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다음 선언이 발표될 당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그랬습니다. 야, 이것도 제가 시험 전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 눈이 이거 누워서 식은죽 먹겠을까? 우리랑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또 어려울 수 있다. 당시야, 당시. 근데 몇 차 개헌인지. 제가 1차 개헌하고 2차 개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차는 뭐라고 그랬어요? 1차. 1차는 시험 직전에 됐어. 전날 됐어, 바로. 1차는 19년. 그죠? 19년부터 언제까지? 25년까지가 1차 개헌입니다. 통합헌법이죠. 임시헌법이라고 그랬습니다. 2차 개헌이 언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2차 개헌 25년이거든. 그럼 25년부터 27년까지가 2차 개헌 헌법이 적용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1차 개헌 시기에 개헌 헌법이 적용되는 시기에 국민대표회의도 열렸다 그랬고 그런 얘기 했어. 그럼 3차 개헌이 뭐냐? 1차, 2차는 임시헌법, 3차 임시약헌, 4차 임시약헌, 5차 임시헌장이라고 논의하고, 그럼 이게 27년부터 40년 10월 9일까지예요. 3차가. 4차 개헌이 뭐냐? 40년 10월 9일부터 44년 4월 22일까지라고 그랬죠. 야, 이렇게 정밀하다, 우리가. 5차 44년 4월 22일부터 45년 8월 15일까지가 5차. 이때는 주석, 부주석제. 이때는 주석제. 단. 봐봐요. 3차 개헌, 여러분들이 웬만해서 4차, 요건 다 충칭 시기이긴 한데, 40년부터. 그런데 뭐라 그랬냐? 4차 개헌 직후에 한국광복군이 창설됐다든가 그러면 착살난다고 했습니다. 내가 시험 출제한다고 그거 낸다 그랬어. 똑같이 나왔네. 그러면 3차 개헌 시기에 있었던 일이 뭐다? 3차 개헌이 유지되던 시기에 한국 독립당, 그죠? 이게 30년이거든? 야, 한국 독립당이 뭐가 됐어요? 35년도 한국 국민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 국민당. 한국 국민당. 여전히 35년이야. 그 다음에 이게 한국 독립당으로 다시 또 바뀌어요. 충칭에 정착하면서 한국 독립당. 근데 이 한국 독립당, 충칭 한국 독립당은 40년 5월 9일이야. 그러면 4차 개헌하기 전이죠. 3차 개헌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지. 그지? 그리고 한인 애국단도 편성했네. 한인 애국단. 그지? 애국단. 31년이니까. 이 안에 이봉창 의사라든가 윤봉길 의사 의거도 다 32년이니까 여기 이 헌법이 적용되던 때다. 그 다음에 한국 광복군도 광복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40년 9월 17일 날 조직되기 때문에 3차 개헌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예요. 알았죠? 3차 개헌. 이제 1차는 대통령 중심 지도체제, 2차 개헌 헌법이 적용될 때는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 지도체제, 3차 때는 국무위원 중심의 집단 지도체제, 주석제, 여기는 부주석이라는 말이라면 5차다. 그러면 4차 개헌 헌법이 적용될 때는 뭐? 건국강령을 공포했다, 대일선전 보고했다, 다 41년이니까 한영연합작전했다, 인도 미얀마 방면에 공작대 파견하고, 5차 개헌 헌법이 적용될 때는 대독선전 보고했다, 한미 공동작전에서 OSS 부대, 미국 전략정보차랑 같이 연합해서 국내 진공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8월 7일 날 국내 진공작전 계획을 다 세웠는데 15일 날 해방된 거야. 투입되기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 한국 광복군을 조직하고 9월 17일 이게 언제냐? 22년 9월 17일 40년이에요. 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함을 이에 선언한다. 그러면 이거는 3차 개헌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입니다. 오케이? 예. 그 시기에 창설이 됐으니까 9월 17일, 이거 10월 9일까지고. 그러면 충칭에서 활동하는 한국 독립당원들 왜? 가능하죠. 40년 5월 9일 날 만들어졌으니까. 이건 한국 광복군은 9월 달에 편성이 됐고, 그럼 당연히 볼 수 있지.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는 조선의용대, 이건 42년이에요. 김원봉이 합류하는 거. 그지? 다 배웠잖아? 그 다음에 건국강령 발표? 이건 41년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부주석이라는 말이 나와. 부주석. 부주석제는 44년도 5차 개헌할 때, 요때 부주석제가 신설되니까.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1번이 된다. 그지?
가장 적절한 거 이런 말 할 때. 그래서 시험 직전에 내가 바로 찍었습니다. 요거 내가 시험 문제 내면 이렇게 낸다. 그대로 나왔잖아. 어떻게 더 찍어줘? 이거를. 이것도 저하고 같이 배운 친구들은 정말 드디어 이거 시험 전날 했던 것도 이렇게 나왔구나. 바로 너무 쉽게 봤을 거예요. 오케이. 시험 전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랬죠. 이거 어렵게 까다롭게 하면 아마 틀리는 사람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 중에 물어보잖아요. 저하고 배운 친구들은 다 맞았어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은 수업 안 들은 사람. 자, 19번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겁니다. 그는 신체의 고대사 연구를 계승발전시켜서 키워드 조선상고사 감 뭐라 그랬어? 감. 조선상고사는 신체호입니다. 근데 조선상고사 감 안재홍이지, 그지? 안재홍. 그러면서 수업시간에 뭐라? 안재홍은 홍시 감을 좋아했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안재홍이야. 그럼 정기사상을 강조하고 미군정 시기에 민정장관으로 활약하고 또 조선 건국동맹 여운형과 안재홍 둘이 44년도에 조직한 그 주도 세력 아닙니까?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도 들어갔다가 바로 시험 전에 뭐라 항상 현대사 할 때 여운형은 조선인민당을, 안재홍은 건준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독자적인 창당으로 조선국민당을, 이게 국민당으로 바뀌었다가 그냥 명칭을 임시정부랑 통합하더라. 한국독립당이랑. 그러면 한국민주당을 결성을 주도했다. 이거는 김성수하고 송진우 같은 친일파죠. 김성수, 송진우 이런 친일파야.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이게 90명이라 그랬고, 여기 의장은 김규식 선생이죠. 그지? 김규식. 독립촉성중앙협의회 회장에 추대되었다. 이거는 이승마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결성에 참여했다. 누군데? 여운형하고 안재홍이잖아. 안재홍 여기 들어가지. 그치? 44년도 비밀조직으로 만들어졌던 조선 건국동맹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됐죠. 45년 8월 15일 날. 여기 들어가니까 오케이. 그러면 4번이네. 그치? 조선상고사 감, 정기사상 이런 거 안재홍. 신민족주의, 신민주주의 이런 거 제창했다. 이것도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틀릴 수도 없는 문제. 틀렸다간 뒤지는 문제. 자, 라스트 20번. 담시정 연설을 했던 정부 시기 어느 정부냐? 셋째로 옳은 거니까 부정선거의 원흉들과 발포 책임자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있으므로 사법부에서 법과 혁명정신에 의하여 엄정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고, 여섯째로 경제건설과 또 균형상 국방비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감군을 주장하여 온 우리 당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국제연합군사령부와 협의하여 신년도부터 약간 감군할 것을 계획 중에 있었으며, 동시에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계획도 이미 수립되었음을 양해하시기 바란다. 이거는 장면이 시정연설한 거예요. 이 장면 정권이 시정연설한 거. 장면 정권은 60년부터 61년까지잖아요. 물론 60년 4.19 혁명 직후에 60년이라 하더라도 8월 정도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7월 정도까지는 허정 과도 정부가 관리 내각으로 있었고, 관리 정부로 있었고, 장면 정부. 옳은 거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게 조금 어려운. 그 중에 제가 그랬잖아요. 난이도 가장 있었던 거는 요것이다. 화폐개혁이 단행되었다. 이 화폐개혁은 우리나라 역사상, 현대 역사상 4번 있었습니다. 일제시기에 그거 말고 현대 와서 이승만 때도 있었습니다. 2번 있었어요. 53년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 53년도도 있었고, 그 다음에 62년에 이건 화폐개혁 53년도 있었고 62년도 있었는데, 이때 이제 박정희지, 그지? 박정희. 53년 이승만 때고. 어쨌든 장면 때는 아니다. 잡지 사상계가 창간되었다. 이 사상계라는 잡지는 장준하 선생이 제야의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는, 나중에 75년도에 장준하 선생을 죽이잖아. 박정희 정권이 타살로. 이거 5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되었다. 요거는 여러분 수업시간에 뭐라 그러냐면, 주민등록증은 1968년도 1월 21일 날 1.1 사태라 그래가지고
무장공비 세력이 김신조 북한 특수부대 대원들이 청와대 뒤까지 한국 군복으로 갈아입고 막았잖아요. 청와대 폭파시키려고. 그걸 중간에서 이제 그 앞에서 막았지만 총격전 벌어서 다 거의 다 죽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생포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게 김신조라고 있다. 그런 다음에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이라든가 68년도에 다 벌어집니다.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68년도 1968년도에 시작된 게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이 돼요. 이 제도가 전 세계 우리나라만 있는. 근데 이것도 아니지. 박정희 정권이야. 경제개발을 5개년 계획이 수립됐다. 오케이. 61년도에 맞아요. 장면 정권 때. 왜냐하면 장면 정권 때는 경제개발 계획이라든가 국토개발 계획이 다 수립돼 있었다 그랬죠. 근데 이걸 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딱 뒤집어 엎은 다음에 박정희 정권이 그냥 추진했을 뿐. 박정희가 경제개발 계획을 세웠다. 아니야. 그 전에 이미 5개년 계획을 다 수립했는데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로 뒤집어 엎은 거지. 그래서 장면 정권 때 있었던 것은 4번. 요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된 거. 추진된 거는 박정희 정권인데 수립된 거는 이렇게 장면 정권 때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시험 보시는 거는 굉장히 고생하셨는데 아까 제가 비교해 드린 것처럼 전근대사는 거의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었고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근현대사 중에서 좀 이제 20번 이 문제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 또 변별력도 좀 있었던 그런 문제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한 90점 정도를 맞아야 안전한 점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드렸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해설지는 따로 들을 테니까 그걸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방법대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